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동력학 두 번째 장이고요. 운동역학이라고 저번에 첫 번째 수업 때 얘기했던 키네틱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웁니다. 키네틱스를, 운동역학을 저번 그 장에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 원래 그냥 운동학은 속도에 대한 것만 배우죠. 속도, 가속도 뭐 그런 것들. 운동역학은 속도에 대한 것 더하기 속도, 가속도 더하기 이런 운동이 왜 발생했는지, 결국에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예요. 그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랑 그 다음에 힘하고 가속도를 이어주는 게 질량이죠. 질량까지 다 다룹니다. 근데 그럼 얘를 다 이어주는 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F는 ma라고 주어진 식이죠. 보세요. 힘, 질량, 가속도 세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장에서는 이걸 좀 더 상세히 배우긴 할 텐데, 뭐 그 내용이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운동 법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 법칙은 우리가 관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따로 어떤 물체에 대해서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원래 하던 운동을 계속하려고 한다라고 말로 설명이 될 거예요. 그 운동을 계속한다라는 거는 속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한다는 거는 속도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느 경우에 가해지는 힘이 없을 때. 근데 가해지는 힘이 없다는 것도 좀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은 힘이 아예 안 가해지는 게 아니라 가해지는 힘이 서로 상쇄돼서 실제로 얘가 느끼는 힘이 0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어떤 물체를 들고 있을 때, 스피커를 들고 있을 때 얘한테 걸리는 그 중력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제가 받치는 힘이 있죠. 그래서 이 스피커가 느끼는 힘은 둘이 상쇄가 돼서 0인 거예요. 스피커에 걸리는 힘의 합이 0일 때 얘는 위아래로 안 움직이고, 여기서 스피커에 걸리는 힘이 중력과 받치는 힘으로 인해서 합이 0이 됐을 때 얘는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다는 거는 속도 변화가 없는 건데, 원래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0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지는 힘이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가 뉴턴의 두 번째 운동 법칙이 돼요. 가해지는 힘이 0이 아니라면은 그 힘의 전체 합은,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전체 다 더한 거는, 여기 L이라는 게 운동량이거든요. 운동량의 시간 변화량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량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은 MV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L 대신에 MV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물리량끼리 곱해져 있는 거를 시간 미분을 해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한 번 앞에 거 미분해주고 한 번 뒤에 거 미분해준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항이 나오는데, 시간에 따른 질량의 변화는 뭐 없잖아요. 물체가 질량이 변하진 않을 테니 동력학에서는 얘는 0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뒤에 항만 남는데,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은 미분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F는 ma가 됩니다. 그래서 F는 ma라는 게 뉴턴의 두 번째 운동 법칙을 설명해 주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챕터의 이름도 운동역학에 대해서는 뉴턴의 두 번째 법칙, 첫 번째나 세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운동 법칙이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운동 법칙이 애초에 F는 ma에서 F가의 합이 0일 때니까 ma도 0이는 거잖아요. 첫 번째 운동 법칙은. 근데 m이 0일 순 없으니까, 질량이 0일 순 없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고, 가속도가 0이면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0이다라는 거로 서로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운동 법칙은 작용 반작용인데, 사실 이거는 동력학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기는 합니다. 근데 그 컨셉은 알아두셔야 돼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작용 반작용, 제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얘를
어떤 물체가 그냥 중력을 받는다고 칠게요. 중력을 받고 있을 때 지구도 같은 이유로 mg만큼 중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만큼 지구도 얘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다만 지구의 질량이 m이라고 했을 때 얘가 물체의 질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물체의 운동이 지구의 운동은 뭐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작으니까 걔를 고려를 안 하는 거고 마치 얘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양쪽에 사실 똑같은 힘은 가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 반작용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제가 이거 그림을 잘못 그린 게 돼가지고 어떤 물체가 아래로 중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력이 이제 원래는 어떻게 반대로 보이냐면은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근데 중력은 받고 있으니까 반대로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미는 수직 항력은 있을 거란 거죠. 네. 근데 그 수직 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반대로 그 받침이 물체를 밀고 있는 것만큼 물체도 그 받침을 밀고 있는 거예요. 둘이 운동은 없죠. 운동은 없지만은 어쨌든 서로 간에 힘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이게 좀 오해하기 좋게 그림을 그려놔 버렸는데 제가 아래에서 위로 미는 힘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바닥이 물체를 미는 힘이랑 똑같이 물체가 바닥을 밀고는 있어요. 그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근데 그 크기는 뭐랑 같냐면은 물체의 중력이랑 같은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위에서 손으로 물체를 더 눌렀다 추가로, 그러면은 수직 항력의 크기는 중력 더하기 여러분들이 누른 힘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 물체가 벽에, 벽이 물체에 가해주고 있다라는 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근데 동력학에서는 그걸 그렇게 작용 반작용 문제를 쓰지는 않아요. 되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힘이 F는 ma에서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뉴턴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근데 질량의 단위는 우린 킬로그램 쓸 거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초의 제곱을 쓰긴 합니다. 어떤 좀 특별한 경우에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1g라고 놓거든요. 아마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기도 하는데 표준은 그냥 1m per sec를 가속도로 단위로 보는 거죠. 미터 per sec를. 얘는 이제 중력이랑 크기를 비교할 때. 그 다음에 2장에서 배우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은 여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는 건데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자유물체도라고 아마 한글로 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얘에 가해지는 모든 힘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중력, 그 다음에 외부에서 미는 힘이 있다면 미는 힘, 바닥에서 받치는 힘이 있겠죠. 이 수직 항력은 무조건 물체 바닥에 수직으로 작용해요. 여러분들이 기울여 놨더라도 이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마찰이 있겠죠. 운동이 있다면 마찰이 있을 거예요. 운동이 없더라도 벽면이랑 접촉을 하면 마찰은 있죠. 정지 마찰력. 그래서 이 모든 힘들을 다 가해졌을 때 결과적으로 이 운동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뉴턴 운동 법칙에서 아까 그냥 F는 ma라고 썼죠. 모든 F의 합은 ma 하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가속도가 막 이 방향 저 방향 다 있는 게 아니라 다 합쳐서 하나의 운동 방향 가속도만 결과로 나와준다 라는 게 제대로 된 뉴턴의 이 법칙이고, 그거를 그려주는 게 자유물체도다 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12장에서 배우는 내용. 이제 그러면 그 힘 성분을 우리가 힘이나 가속도를 F는 ma라고 했을 때 이제 결국엔 F랑 A랑 방향은 같을 거 아니에요. 걔를 직교좌표계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교좌표계 말고 탄젠셜 노멀 성분이나 아니면은 레디얼 트랜스버스 성분으로 나타내자라는 게 11장에서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서 다시 좀 얘기를 합니다. 탄젠셜 방향은 그 물체가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V의 방향과 똑같아요. 속도의 방향과 똑같은 게 탄젠셜입니다. 속도 방향.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주는 게 노멀이에요. 그러면 운동은 V 방향으로만 있으면 노멀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등속 원운동을 생각해 보면은 등속 원운동은 물체가 뱅글뱅글 돌죠. 속도는 V로 일정한데 V로 일정하다고 배워요. 고등학교 물리 때. 근데 방향만 바뀌잖아요. 왜 바뀌냐면은 구심력이 운동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항상 계속 가해지거든요. 여기서 얘기한 것도 똑같아요. 운동 방향, V 방향이 있는데 걔의 수직인 방향은 성분은 뭐만 바뀌냐면 물체의 운동 방향만 바꿔주는 심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 크기는 이 방향 성분으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해석을 해보면은 FT는 그러니까 탄젠셜, 물체의 운동 방향, 속도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성분은 물체의 속도 변화에 기여를 하고요. 노멀 방향 성분은 만약에 어떤 운동이 우리가 운동 궤적을 구할 수 있으면은 그 궤적의 반지름을 그리스 문자 로라고 쓰거든요. 로가 나중에 그리스 문자 알파벳 R에 대응돼요. 반지름. 그래서 이 크기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 속도 V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운동의 궤적에서 얻을 수 있는 반지름 로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심력이랑 같은 게 되는 거죠. 구심력이랑 같아지고 근데 11장에서는 구심 가속도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질량 부분이 빠졌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질량까지 들어왔으니 구심력, 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제가 11장 설명할 때 좀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트랜스버스가 아니라 서큐퍼런셜이라고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잘못 쓴 거고 좀 얘기가 긴데 하자면 서큐퍼런셜이라는 거는 극좌표계에서 쓰는 말이고요. 뭐 이전에 안 배웠을 수 있지만 어떤 점 P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줄 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직교좌표계. X로 얼마만큼 가고 Y로 얼마만큼 가면은 P가 나온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극좌표계라는 거는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쓰거든요. 극좌표계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원점에서 세타만큼 방향을 잡아주고요. 방향을 잡는 거예요. 얼마만큼 회전해서 얼마 거리를 R만큼 가면 된다. R만큼. 그러니까 극좌표계에서는 R, 세타로 표현을 해주고요. 직교좌표계는 X, Y로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에서 이 R 방향은 우리가 레디얼이라고 부르고 세타 방향을 서큐퍼런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고 그때 수업 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동력학에서는 트랜스버스라고 쓴다. 왜냐면은 서큐퍼런셜은 회전 방향인데 얘는 회전이 아니라 레디얼의 수직인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횡방향이라고 써서 가로 방향이란 거예요. 예, 횡방향 심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라는 원점이 주어졌을 때 그 O에서 이 점 P까지의 방향대로 가는 힘이 레디얼. 거기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이 트랜스버스라고 했을 때 11장에서 원래 전개를 하는 거 이런 거 내용을 배우거든요. 배웠어요. 네, 그러면 그걸 그냥 집어넣었을 때 어떤 운동이 R과 세타로 표현이 될 때 극좌표란 뜻이죠. 극좌표에서는 이렇게 레디얼이랑 트랜스버스 방향 속도 심 성분을 각각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끌진 않냐? 잘랐다가 그 다음 설명할게요.